요즘에 이제 미국 대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요. 올해 11월 얼마 안 남았는데 대선 주자들이 지금 마음이 점점 급해가지고 표심 잡기 정책들을 남발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뒤에 소개해드릴 거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테마주 전문가를 채용한다고까지 밝혔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는 이제 비트코인 신봉자라고까지 선언을 할 정도로 말 바꾸고 이제 표심 잡기에 올인을 하는 모습입니다. 같이 얘기 좀 해볼게요. 일단 트럼프 전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분인데요. 이분이 2019년만 해도요, 암호화폐 가격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 그리고 비트코인은 사기다라고까지 말씀했던 분인데, 이번 주에 완전히 180도 달라진 태도를 선보입니다. 암호화폐를 지지할 뿐만 아니라 암호화폐는 미국이 1등 먹어야 된다 라고까지 선언하고, 암호화폐 군대 크립토 아미를 만들겠다까지 선언을 했습니다. 말 그대로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 결국은 표심 잡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정치인들은 당선이 되는 게 목표고, 당선되려면 표심을 잡아야 되니까 이 민심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암호화폐 시장도 엄청 커지고 있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 암호화폐 표심이 작지 않다라는, 영향력이 작지 않다라는 시그널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트럼프가 암호화폐 기업과 산업 관련된 모든 것을 지지한다라고까지 밝혔고요. 다시 한번 글을 써서 이렇게 밝힙니다. 나는 암호화폐 기업에 매우 열려있다. 미국이 이 분야의 리더가 되어야 한다. 2등은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야, 역시 트럼프 성격이 보이죠. 약간 할 거면 우리가 1등 먹자, 중국한테 암호화폐 시장 주지 말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는 좀 화끈한 성격이 좀 보여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바로 경쟁자를 까내리는 거죠. 이제 비판하는 겁니다. 바이든은 이 분야, 암호화폐 분야를 죽이려 들고 있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다라고 여기 글을 써놨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러니까 암호화폐 업계 쪽에서 완전 환호하는 거죠. 트럼프 뽑아야 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우리나라에서도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암호화폐 친화적인 정치인을 뽑으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업계에서도, 유권자분들도. 그런 거를 지금 트럼프가 어떻게 선제적으로 노렸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서 더 나가서 대선 자금 앞으로 코인으로도 받겠다. 비트코인뿐만 아니고 코인베이스에서 거래되는, 우리나라로 치면 업비트나 뭐 빗썸 이런 데서 거래되는 모든 거래 가능한 주요 코인들로 대선 자금 모집하겠다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이 기분이 좋겠어요. 야, 내 코인도 인정해준대 이러면서. 예를 들어 도지코인, 뭐 A코인, B코인, 소위 말하는 잡코인도 막 트럼프가 뭔가 인정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되니까 완전 환호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언문에 따르면 공화당, 민주당 주요 양당 최초로 암호화폐를 대선 공식 자금 으로 모집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팩트 체크해보니까 트럼프가 최초는 아니더라고요. 2015년에 이미 공화당의 한 상원 의원이 비트코인 받겠다고 했었고, 작년에는 무소속 케네디 주니어 대통령 후보가 비트코인 후원 받겠다고 했었으니까 최초는 아니지만 그래도 워낙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니까 이제 이렇게 부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든을 물리칠 크립토 아미를 만들어서 선거에서 이기겠다라고 선언을 또 했고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지금 표심 잡기 노력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오늘자 기사에 4월 기준으로 여태까지 누적된 모금액이 지금 트럼프가 바이든을 최초로 제쳤다라고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든 쪽이 자금 모집에 훨씬 우세했는데, 계속 기사에서 올해 트럼프가 자금력이 딸린다 막 이런 게 있었는데, 이런 표심 잡기 정책 덕분인지 몰라도 모금액을 역전했다라는 기사 나오더라고요. 쩐의 전쟁이다 보니까 미국은 이런 게 또 기사화 되는 것 같습니다. 재밌는 상황이 됐고, 바이든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요.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되게 보수적인 입장이었거든요. 비트코인 규제, 암호화폐 규제하겠다 이랬는데, 갑자기 지금 트럼프가 선제적 공격을 날리니까 말을 바꿨습니다. 이제 발표하면서 암호화폐 규제에 관련해서는 정치인들, 의회랑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이렇게 말을 바꾸는 거죠. 원래는 지금 암호화폐 규제 완화 법안 같은 거 통과됐는데 요거 거부권 행사하겠다, 대통령의 힘으로 암호화폐 규제 안 풀어줄 거야, 암호화폐는 이렇게 묶어놔야 돼 이랬는데, 지금 이거 반발이 심하니까 협력하겠다 이러면서 하는 겁니다. 코인 민심이 진짜 장난 아닌 게 느껴지는 거죠, 지금 암호화폐 유권자들. 그래서 지금 코인 업계도 돈 모아가지고 1,000억 넘게 모아서 지금 정계에 로비하고 압박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미국은 또 로비가 합법하니까 이런 얘기도 또 나오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이제 이걸로 좀 부족하니까 젊은 층들이 지금 표심이 자꾸 트럼프한테 가려고 하니까 코인 쪽에서 약간 밀리니까, 이제는 젊은 층, MZ라고도 하고 2030 세대의 표심을 잡으려고 밈 전문가, 소위 말하는 테마주 전문가까지 채용하겠다라고 밝혀서 또 외신에서 주목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게 밈이라 그러면 와닿지 않으실 수 있는데, 좀 젊은 층들이 좀 재밌게 노는 이런 사진이나 짤 같은 거 전문적으로 만들고 컨텐츠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약간 유튜버나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 같은 사람을 채용해가지고 컨텐츠 관리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젊은 표심. 바이든이 고령자다 보니까 이렇게 재밌는 짤 같은 것도 만드는 전문가를 채용하겠다, 이럴 정도로 지금 결론은 젊은 층 표심을 어떻게든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다. 지금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거기다가 이제 뭐 젊은 층만 잡은 게 아니고 물가도 잡아야 되니까 바이든이 이번에 여름 성수기
이제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도 연휴고요. 독립기념일 7월에도 연휴 해서 가장 자동차 많이 타고 여행 다니는 기간이거든요. 이제 여름 성수기거든요. 6, 7월. 그래가지고 요때 기름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든 물가 잡으려면 기름값 잡아야 되기 때문에 휘발유 또 전략 비축유 대규모 방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걸 두고 공화당 측에서는 노골적인 선거 운동이다라면서 비판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제 기름 가격을 잡아야 재선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니까 당연히 이런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작년에도 고유가 때 대규모 방출을 했었는데 이제 올해 여름에도 기름 가격 누르기, 얼마나 지금 재선에 진심인지 느낄 수 있는 정책입니다. 이런 거는 미국의 전쟁 났을 때 대비해서 쌓아두는 전략 비축유를 방출할 정도로 지금 바이든은 진심이다. 물가를 잡으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선의 진심이다가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포트에서도 지금 올해죠. 미국 대통령 4년차 대선이 있는 해에는 안 그래도 정부의 지출이 늘어나는 해인데 정말 올해 많이 쓰고 있다. 미국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가 대선 앞두고 정말 폭발적인 지출을 하고 있다. 규모를 따져보니까 바이든 행정부가 지출하는 규모만 가지고도 따로 떼놔도 세계 3위 경제 규모 수준으로 지금 돈을 어마어마하게 풀어 제끼고 있다라고까지 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리포트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경제 하락을 어떻게든 막고 두나 막고 할 정도로 강력한 큰손이, 사실상 노골적인 큰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부양책이죠. 그래서 요것 때문에라도 지금 증시 쇼크가 오기가 쉽지가 않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하방 지지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고 보이는 손이 있는 거죠. 지금 거의 그 수준입니다. 저도 이제 이게 큰 그림 측면에서는 이게 맞다고 봐가지고 올해는 하락보다는 상승 쪽이 좀 확률이 높지 않나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도 있고요.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이제 미국 통화량도 결국 이제 인플레 잡겠다고 눌렀던 거 다시 이제 통화량 유동성 풀고 플러스 전환하면서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하반기에 유동성이 더 빠르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걸로 보이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지금 대통령 후보들도 암호화폐 이런 것들까지도 친화적으로 유권자들 손을 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부양책이죠. 다 해줄 것처럼 말하는 겁니다. 막 규제 다 풀어줄게, 뭐 암호화폐 코인 다 허락해줄게,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지금 벌써 이런 것들 때문에 기대감도 있고 해가지고 유동성 대표 자산,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도 그렇고 뭐 이더리움도 그렇고 주요 코인들, 코인 관련주, 거래소 코인베이스, 플랫폼 로빈후드, 이런 기업들 주가가 계속 우상향하는 모습입니다. 올해 수익률 대부분 다 시장보다 아웃퍼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 번씩 소개해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유동성 장세라고 생각되신다면은 하반기에도 이런 관련주들 일부 포트폴리오 해지 차원에서, 크게 몰빵 차원은 아니고 일부 분산 차원에서 참고해보시면 어떨까 싶기는 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유동성 해지 자산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심지어 이번 주에는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주요 정당의 후보들조차도 코인에 아주 그냥 완화적이고 우호적인 스탠스까지 취할 정도니까 조금 더 탄력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부양책 기대감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개인들의 레버리지 투자는 전고점, 즉 2021년, 2022년 이 피크했던 이 돌파를 코앞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번에 돌파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얼마나 이 풀린 돈이 많고 회수가 안 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게 유동성 기대감과 부양책 기대감이 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래프라고 생각을 합니다. 21년, 22년 미국 증시 강세장 때 이게 이 그래프가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레버리지 ETF에 돈 많이 태우고 있냐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 이때 이제 개인들이 확실히 레버리지를 막 몰빵 치면은 증시 이제 고점 시그널인데, 지금 고점 시그널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제 다시 유동성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거죠. 돈이 회수가 안 된 상태에서 다시 또 돈을 풀 기미가 보이니까 미국도 그렇고 전 세계가 적어도 하반기 언제냐의 문제지 금리 인하를 할 거고 대선 앞두고 부양책 엄청나게 지금 쏟아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도 지금 유동성 기대감으로 이렇게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당장 피크아웃은 아니지만 이제 나중에 더 막 올라가면서 과열되면 그때는 좀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막 레버리지 투자 왜 안 해? 이런 식으로까지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좀 조심하셔야 될 때죠. TQQQ 나스닥 3배 레버리지를 투자 안 하면 바보다, 이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면 그때 이제 조심하셔야 될 때입니다. 할까 말까 할 때는 고점이 아니고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안 하는 사람들이 한심해 보일 때가 진짜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심리가 있는데 지금은 뭐 그렇게 과열 심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위기 한번 점검해 봤고요. 역시나 대선이 있었던 해에 6월 이후에 오히려 더 강세 랠리가 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부진했던 4월 조정도 이미 빨리 끝나버렸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 때문에 좀 좋았던 경향이 많은데, 올해도 과거의 평균대로만 가져도
하반기도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요거에 너무 맹신하면 안 되겠지만요. 그런데 지금 대통령 후보들이 규제 완화부터 해서 유권자들 마음에 드는 정책들 계속 부양책 남발하고 있으니까 안 될 것도 없지 않나, 하반기 좀 긍정적으로 봐도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미 3대 지수나 빅테크 이런 것들 플러스 유동성 해지 자산도 일부 편입시키셔가지고 또 초과 수익도 노려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반기 또 긍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나 해서 공유를 드려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 마치 변덕쟁이처럼 증시 분위기가 수시로 바뀌어서 헷갈린다 라고 느낄 때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낮아진다고 증시가 빠지고, 또 어떤 날에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서 오르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온다고 그 걱정 때문에 하락하고, 또 어떤 날은 침체가 안 올 것 같아서 증시가 오른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뉴스만 보면 헷갈리실 법한데요. 이런 수많은 긍정 부정 뉴스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나만의 명확한 판단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소수몽키의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강의에서는 이런 투자 판단을 스스로 내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은 주식 투자하기 좋은 시점일까? 주식 비중을 늘려야 될까? 줄일 때일까? 혹은 이 주식 얼마에 사는 게 좋을까? 지금 가격에 사도 되는 걸까? 혹은 지금 시장 분위기에 편승해서 올라타야 될까? 아니면 슬슬 조심해야 될 때일까? 와 같은 투자하실 때 꼭 필요한 질문에 스스로 답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특히 이번 강의를 다 수강하고 나시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미국 주식 투자하시면서 평생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을 얻어가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저와 함께 제대로 투자 공부해보고 싶고 성과를 좀 더 높여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댓글과 더보기에 소몽의 마스터 클래스 링크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